네,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 프로그램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알찬 내용일 것 같아요. 네, 그 30대 이상 전업주부 가운데 그 자기를 찾는 저건업 주부들은 굉장히 많은데 사실 기회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가정을 지키면서 경제 활동을 하고 싶지만 그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엄마 손이 필요하지 않게 자녀들이 성장했다고 하더라도 네. 주부들의 손을 필요로 하는 집안의 그럼요. 곳곳이 있잖아요. 경조사도 네. 챙겨야 되고요. 맞아요. 남편도 챙겨야 되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그 종일제 주부들이 일을 하는 자리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SK나 IBK처럼 4시간만 근무하는 네네. 단일제 그런 일자리를 기업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이나 정부에서 주부들을 위한 그런 그 취업 자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주부들이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그 기회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취업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도 역시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맞춤형 취업 정보가 준비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일명 경단녀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소식일 네. 것 같은데 취업 프로그램 중에서 첫 번째 준비한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네,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취업 교육 프로그램은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하는 취업 프로그램인데요. 지난해 처음 실시된 서울상공회의소 맞춤형 취업 교육 사업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사업 첫 해에 청년층 614명, 중장년층 127명을 대상으로 그룹 특성별 맞춤 취업 교육을 실시했는데요. 네. 그 참여 만족도가 96%나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좋네요. 네, 거의 다 만족을 하시는 거네요. 네. 나머지 분들은 이제 화장실 갔다 오시고 이러시냐고. 참여 못하신 분들, 네. 참여자의 니즈를 잘 반영한 사업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또 작년에는 취업 교육에 집중된 사업이었다면 올해는 보다 많은 참여자가 사업 기간 내에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교육 후에 매칭 추천과 사후 관리까지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네. 중장년층의 비율 역시 작년에는 127명이었는데 200명으로 늘어났고요. 그중에서 경력 단절 여성 50명을 대상으로 16시간의 취업 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야말로 예. 전천후라는 느낌이. 그러니까 네, 애프터 듭니다. 서비스까지. 그렇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서울상공회의소 맞춤형 취업 사업 교육. 그렇죠. 네, 이 맞습니다. 교육만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경력 단절 여성들의 경우는 취업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막연하게 회사나 근무 조건에 대해서 희망을 갖는 반면 또 막상 취업이라고 하는 거엔 두려움을 갖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때문에 여성 유망 직종과 채용 정보 탐색 방법 등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에서부터요. 네.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고 여성으로서 조직에서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종류의 교육들을 진행하는데요. 또 취업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으로 취업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력서와 면접에 관련된 교육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소그룹별로 경력 5년차 이상의 전문 컨설턴트가 담임 컨설턴트로 붙어서요. 교육뿐만 아니라 아까 사후 매칭, 사후 관리까지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전문 컨설턴트에게 교육도 받고 관리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교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이 어려운 경우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교육뿐만 아니라 그 취업 알선까지 이제 도와준다고 하니까 훨씬 더 이번에는 거의 만족도 한 100% 그래요,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래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이 커리큘럼이 아마 다양할 것 같아요. 네, 그 중에서 좀 눈에 띄는 커리큘럼이 있다면 그래요. 어떤 게 그 있을까요? 16시간 동안 취업 교육을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심리 검사 도구를 통해서 자기 진단을 먼저 시작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여성으로서 강점을 통해서 조직에서 성장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교육뿐만 아니라 네. 고용 시에 여성이 알고 있어야 할 법률 상식과 고용 관련법에 관련된 그 교육도 같이 진행이 되고요. 또 요즘 경력 단절 여성들의 그 취업에 대한 열정을 좀 쓰는 그 활용해서 취업 사기가 굉장히 많죠.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취업 사기에 관련된 이야기들과 그다음에 좀 주위에서 봐야 될 채용 공고들, 채용 공고만 봐도 사기인지 아닌지 알 수 있거든요. 다단계에 관련된 그런 채용 공고들까지 같이 교육이 이루어지니까요. 취업 그 사기 사례도 소개하고요. 전반적으로 그 경력 단절 여성들이 좀 궁금해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까지 활용이 되고 교육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당연하게 이력서나 면접 같은 경우는 사실 교육만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실습해 볼 수 있는 워크숍까지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 중에 취업 사기 말씀해 네네. 주셨는데 우리 또 이태진 강사 취업 사기 전문가시거든요. 취업 사기의 대표적인 그렇죠. 대표적인 예들 몇 가지만 지금 잠깐만 짚어주시면은 예.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시청자분들에게. 우선 취업 사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렇게 보고 알아서 감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뭐 그냥 상담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판매까지 하고 상담
플러스 판매 플러스 그게 없으면 기본 수당도 못 받고 그렇죠. 이러는 사기도 굉장히 주위에서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유난히 비싼 몸값을 주겠다라는 맞아요. 그렇죠. 나한테 그 급여가 한 번쯤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TV를 보니까요. 네. 젊은 남성들이 상담할 때, 그러니까 취업 정보에 대해서 물어볼 때 상담하는 경우에 다단계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주부들이 젊은 남성에게 좀 혹해서 빠져드는 경우들이 있다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다단계 회사 같은 경우는 상담사를 젊은 남성으로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참. 그런 것도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경력단자 여성들은 사실 사회생활을 조금 잠시 쉬다 보면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감이나 그렇죠. 감각이 좀 둔해질 수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럼요.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맞춤형 취업 교육하는 거 이거 신청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보고 그래요. 들어가야 될까요? 네, 우선은 개인 신청하실 분들은 서울상공회에서 희망 맞춤 그 사업 교육, 그 취업 교육 홈페이지가 따로 마련되어 있거든요. 네. 홈페이지 가셔서 개인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렇게 그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우리 회사나 혹은 우리 기관에서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기관 같은 경우는 전화번호 02-580-0119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렇군요. 보통 이런 교육은요 전반적으로 거의 무료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맞아요. 100% 무료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100% 무료니까 이럴 때 가셔갖고 시원한 곳에서 그럼요. 그 교육도 받으시고 네네. 취업 사기에 대한 보완도 좀 하시고 그렇죠. 여러 가지 좀 교육을 전반적으로 받으시면 좀 에어컨도 도움이 되지 쐬시고.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자, 네. 그렇다면 저희가 다음으로 또 알아볼 프로그램 뭐가 있을까요?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프로그램은 서울시 일자리 부르릉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이름이 참 귀엽죠. 네. 네, 부르릉이라는 말만 들어도 아실 수 있듯이 버스에서 이루어지는 취업 서비스인데요. 찾아가는 서비스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버스는 서울시 거주 여성을 위해 찾아가는 취업 상담 서비스로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에서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취업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일하고 싶은 여성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서울시 25개구를 직접 찾아가서 직업 적성 검사나 진로 상담, 맞춤형 취업 그 교육 정보와 취업 연계까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전문가분들이 버스를 타고 다 이동을 하시는 지역으로 거죠. 와주신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나의 관할 찾아가는 지역으로. 서비스죠. 네, 찾아가는 원스톱 취업 교육 서비스라고 좋네요. 할 수 있는데요. 네. 올해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네. 바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라고 합니다. 네, 그 노사발전재단과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이 반듯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채용 지원 협약을 맺고요. 본격 활동을 시작하는 건데요.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22곳과 여성취업 서비스 일자리 부르릉 서비스를 통해서 시간제 일자리 구인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네요. 사실 시간제 일자리 하면 우리가 보통 아르바이트 그렇죠, 많이 아르바이트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만큼 좀 질이 높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반듯한 이런 단어를 붙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반듯한이라는 단어가 참 눈에 탁 들어오는데요. 여기서 눈길을 끄는 그 반듯한이라는 단어가요. 시간제 일자리가 보통 하루에 3시간에서 6시간 정도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 일과 육아, 그다음 가사 병행이 가능한 상용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뜻인데요. 다시 말해서 아르바이트 개념이 아니라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개념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건데요. 보다 안정적으로 일자리가 제공되고 또 통상 근로자와 그 차별 없이 복지나 아니면 승진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반듯한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지도 마음에 들고 이름도 마음에 드네요. 그래요, 그래요. 아니 그런데 이걸 이제 기업 입장으로 봤을 때는요 반듯한이 들어가건 말건 일단 반일제를 근무를 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손해 아니에요? 그럼 이제 오랫동안 유지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네,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4시간만 근무하고 간다고 하면 일의 연계성 같은 거에서 그쵸. 조금 문제가 그리고 생길 수 남아서 있죠. 일하시는 분들 뒤숭숭해지죠. 그렇죠. 아니 그 시간에 싹 빠져나가면 안 돼요. 저희도 생방송을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네, 앞 시간대 생방송 끝나신 분들이 저희가 올 때 교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그분들 가면 괜히 저도 뒤숭숭하고 그래요. 마음이 뻥 뚫리죠. 네. 아무래도 좀 그런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그럴 수 있고요. 저희가 종일제 근무제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반일제 근무에 대한 좀 그런 편견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새로운 직무 개발과 근무 개편, 체계 개편 등을 통해서 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시스템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사 노무에 관련된 컨설팅을 진행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그
남아있는 직원들의 뒤숭숭한 마음, 그리고 먼저 가는 사람들의 그 미안한 마음, 이런 것들을 좀 잘 조율할 수 있도록 인사노무 컨설팅도 같이 진행을 한다고 하고요. 이거 역시 무료로 컨설팅을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또 시간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그 사업주에게 급여의 50%를 또 지원해주는 그런 서비스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요. 무료로 그 직무나 근무 체계에 대해서 무료 인사노무 컨설팅도 받고요. 그다음 임금도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주에게도 도움이 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맞춤형 매칭을 통해서 가는 그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일에 대한 효율성도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렇죠. 기업들이 굳이 그래요. 우리는 손해다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될 만큼 여러 가지 지원들이 그렇죠. 많네요. 손해 아니죠. 그리고 예. 또 탄력적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는 게 그럼요. 짧은 시간에 고도의 집중력을 낼 수가 있어요. 맞아. 하루 종일 일한다고 이거 하루 종일 그렇죠. 집중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요. 시간 근무한다고 해서 8시간 다 일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짧게. 공부도 좀 짧게 했었으면 제가 굉장히 잘했을 텐데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요. 네. 어찌되었던 예. 부르릉 서비스 굉장히 늘 항상 뭐 들을 때마다 괜찮은 서비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부르릉 서비스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 지역을 찾아다닌다고 그랬는데 그 관할 지역만 이렇게 몇 군데 순회하는 건지 맞아요. 어디로 와요? 우리 집 일방통행 꼭대기인데 오나요, 우리 동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궁금해집니다. 불효용 서비스 같은 경우는 각 관공서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어디든 달려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들이 많이 모이는 한증막 앞 뭐 이런 데 오라고 그러면 못 가나요? 그럼요. 서비스 신청하시면 가실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여성 마라톤 대회나 마라톤 대회도? 뭐 나눔 장터, 도서 바자회, 지하철역 이렇게 여성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는 그런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거 마음에 드네요. 다른 건 다 알겠는데 네. 여성 마라톤 대회는 뭐 뛰시는데 같이 차 가면서 같이 얘기를 하는 마라톤 대회는 이렇게 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응원하러 오시는 분들도 가족들도 계시잖아요. 많이 가족들도 와요. 계시고 그쵸.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서비스가 상주에 있으면 오다 가다 관심도 가지고 서비스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김유영 씨 말씀드리면 네, 제가 네, 참 네. 무지해요. 뛰어가면서 말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참 저도 그럴 수도 있죠. 굉장히 괜찮아요. 독특한 발상이시네요. 창의적이세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네. 주기적으로 취업 관련 특강도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 결과 시행 초기에 2009년에 내담자가 5,346명이었고 취업 실적이 349건이었는데요. 2012년에는 총 3만 명이 넘는 내담자가 취업 그 불효령 서비스를 통해서 상담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점점 상담 받으시는 분들도 많아지고요. 취업 실적도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일자리가 많아지는데 우리가 여성들의 마음가짐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간단하게 요약을 딱 한마디로 표현을 해주신다면 네, 저는 여성들에게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성들뿐만 아니라 가족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프로그램 우리가 만나봤고요. 그래요. 자, 이번에는 이태진 컨설턴트가 준비해 오신 내용 들어보죠. 네, 우리 경단녀 여성분들은 일하기 경력이 단절되기 전까지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을 하셨을 텐데요. 그리고 다시 일할 때 다시 발생되는 건데 오늘 준비한 내용은 한때 나도 겪었던 커리어 사춘기 그리고 앞으로 겪게 될 사춘기에 대한 거를 준비했습니다. 아니, 우리 살면서 그냥 사춘기 겪는 것도 힘들었는데. 선희 씨 사춘기 언제 왔어요? 저는 한 중학교 때? 중학교? 네,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정미 씨는? 중3, 고1? 지금도 된 것 같아요. 목소리 계속 굵어지고 털 나는 거 보니까 2차 성징기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커리어에도 사춘기가 있네요. 또 언제 오시? 김희경 저는 선수는 과거 생각해보면 학교 다닐 때는 사실 사춘기라고 할 게 크게 없었던 것 같은데 저도 취업 준비할 때 좀 사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춘기가 없었어요. 사춘기가 없었던 지금. 굉장히 예민해요. 건드지 마세요. 네, 건드리지 말아야겠네요. 건드리면 안 돼요. 네. 날씨 더워서 그런 게 아니라 사춘기입니다. 네, 알았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 기훈 씨를 떨궈내고 일단 사춘기를 지나신 분들도 있는데 커리어 사춘기라는 게 있다는 게 되게 생소한데요. 맞습니다. 네, 커리어 사춘기가 오면 보통 6층기 막 5층기 막 이게 아닌가. 근무하는 층에 대해서 다른 건 아니죠. 그렇죠. 제가 사회 초년생일 때 그 주변 분들이 어려움이 13579 이렇게 홀수로 찾아온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1년 차에는 좀 멋모르고 배우자 좀 열정을 다해서 이렇게 집중하는 시기라면 한 3년 차 되면 얻은 업무에 좀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때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자신감이 불어서 자만감이 되고 그다음에 회사에 대한 불평 불만이 이렇게 극대화되는 일을 좀 시기죠. 할 줄 아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때 잘라야 왜 돼요. 우리 사춘기 때는 사춘기 때 호르몬이 이렇게 변화가 오면서 그 자의에 의해서 주변 환경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좌우가 되잖아요. 그래서 3년 차 때 조금 그게 굉장히 극대화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5, 7, 9는 어떻게 또 돼요? 오는 거죠, 계속. 더 이제 전문성이 더 해지면 할수록 어깨뽕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올라오면서 생기면서.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3년 차 때 잘랐어야 된다니까요.
성격 세신 분 나중에 자르기도 힘들어져요. 농담이 철저하게 예, 농담인데. 농담이고요. 그래요. 근데 저는 뭐 커리어 사춘기 오늘 처음 들어봤어요. 이것도 뭐 신조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보는데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 또한 다 일하는 여성들이시니까 커리어 사춘기 겪어보신 분들 계시나요? 그렇죠. 어떻게 겪어보셨나요? 1년차 때는 진짜 모르니까 얘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그렇죠, 숙이면서 그렇죠, 열심히 그렇죠. 하겠습니다 이러는데 2년차 되면서 어깨가 조금씩 펴지죠. 네. 점점 펴지면서 네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스트레스가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좀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래서 잘렸죠. 그래서 이직을 그때부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 사춘기를 잘 극복을 해야 돼요.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계속 상사와 불화가 생기셔서 이직을 고민하든지 가슴속에 품고 있는 사표를 던진다든지 아니면 내가 잘리든지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커리어 사춘기를 겪으면 사실 직장 생활에 위기 아닌 위기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형별로 좀 다르다면서요? 그래요. 그렇죠. 우리 커리어 우먼들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3년 차를 어떻게 표현을 해달라고 이렇게 했더니 3년 차? 지가 사장이지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3년차. 폭로 아닌 폭로죠. 네. 그래서 유독 3년 차를 질풍노도의 그 시기로 만드는 건 업무의 매너리즘과 그 소량의 자신감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 거만한 그 어린 꼰대 유형을 표출하기도 하는데요. 알 수 없는 고집이 늘어나서 그 상사의 충고라든지 이런 거를 좀 뒷전으로 하고 자기로 중심이 강해지는 시기죠. 저 이거 뭔지 알 것 같아요. 배우들도요. 드라마 3편 연속하지 않습니까? 미니시리즈 3편 연속하면은 어깨에 딱 들어가면 자기가 주인공 됩니다. 뭐 차부터 바꾸려고 하고 그리고 괜히 코디 항상 늘 항상 대동하려고 하고 요거 그때 겸손해야 되는데. 누구에게나 오나 봐요. 그러니까요. 근데 일단 우리가 오늘 조사 결과가 있는데 실제 여성 직장인 3년 차들을 향한 이런 좀 묘사한 어떠한 조사 결과가 있다고 들었는데 별명들이 재밌네요. 그렇죠. 조직에서 그 3년차 특징을 묘사해달라는 물음에 하룻강아지, 3년 차는 법무성들 모르는 하룻강아지. 그렇죠. 네. 샌드위치, 뭐 눈구렁이, 뭐 눈칫밥, 뭐 삼척동자, 배짱, 뭐 똥배짱, 이직과 나태함의 사이, 눈치 백단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목은 재미는 있는데 좋은 제목 지금 하나도 없네요. 네, 좋은 그 눈치만 별명은. 들어가는 3년 차가 되는 거예요. 하룻강아지 정말 확 와닿는데요. 지금 느끼신 것처럼 긍정적인 표현보다는 얼굴 화끈거리는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그 단어들을 조합을 해보면 신입사원보다 딱 눈꼽만큼 알면서 그 잘난 체 아부나하고 이직만 생각하는 사람들. 이 정도면 어디 가서 대우받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 계신 분들, 우리 김희경 컨설턴트도 네. 분명히 3년 차 이상의 직장 생활을 하셨지 않습니까? 3년 차 때 본인의 별명을 이 안에서 찾는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이 안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꼭 찾아야 되나요? 그렇죠. 똥배짱, 뭐 이직한과 나태함의 사이, 눈치백다, 뭐 하룻강아지 많잖아요. 그래도 뭐가 쉽네요, 객관식이라서. 저는 샌드위치. 샌드위치. 위에서 누르고 아래서 치고 아래서 올라오고. 샌드위치가 좀 맞는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샌드위치의 진짜 백미는요. 그 가운데 있는 햄이에요. 갑자기 햄이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급 좋게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처지가. 그래요. 예. 근데 이 그 직장의 사춘기, 직장 사춘기 겪고 있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또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도 발벗고 나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커리어 사춘기를 잘 극복하고 자신이 하고 있는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그 주변 후배 동료들이라든지 뭐 지혜를 기부하는 다양한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가족부는 지난 7월이죠. 7월 9일쯤에 그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에서 그 사이버 멘토링 그 대표 멘토 위촉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촉된 16명이 그 대표들이 앞으로 6개월간 그 위민넷 있잖아요. 그쪽에서 사이버로 멘토링을 이렇게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년 차쯤에 커리어 사춘기를 겪고 있는 여성분들과 대화를 계속 시도를 하고 서로의 의견을 나눈다. 근데 아까 보니까 홀수회에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3년, 5년, 7년, 9년. 제가 딱 올해가 9년 차거든요. 이 사이버 멘토링이 있으세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사이버상에서 하는 거니까 시간 있는 장소에 구애받지도 않고 좀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네. 여성들이 좀 남성에 비해서 그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이 조금 약하고 이런 조금 약점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청년 여성들이 그 선배 여성으로부터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유용하게 오가는 커리어 우먼으로서의 그 경험을 공유하고 직업 의식과
그 전문 지식을 조금 쌓아가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생깁니다. 네, 그래요. 네, 지금 한 10 몇 분 정도가 이 멘토로 선정이 됐다, 그렇죠. 위촉이 됐다라고 하셨는데 그분들은 혹시 어떤 분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9년차 서진 씨도 포함되지 않을까. 나중에는 정말 네. 서진 씨도 그 분야의 전문인으로 멘토로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요. 네. 그 대기업부터 해서 중소기업에서 그 여성으로서 조금 좀 인지가 있고 주변에서 알아주는 분들을 이렇게 섭외를 했다고 해요. 네네. 저 근데 이 멘토링 분들 뭐 분명히 좋은 말씀 해주실 네. 거고요. 잘 극복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실 건데 사실은 그게 멀리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 주위에도 내 직장 상사가 네. 여성분이시면 그분도 분명히 사춘기, 커리어 사춘기를 겪으셨을 텐데 자, 그럼 여기 계신 서진 씨 9년 차, 네. 희진 씨 몇 년 차세요? 참 오래됐네요. 예? 6년 차. 네. 저도 9년 차. 9년 차. 정민 씨는? 저는 10년 차네요. 야, 기훈 씨는요? 저는 올해 18년 됐습니다. 아이고. 네, 너무 일찍 시작돼 갖고. 어르시네요. 지금 뭐 48이니까. 네, 저는 나이가 어린데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들만의 노하우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있을 싶어요. 거예요. 그렇죠. 서진 씨는 뭐 방송을 하는 후배들에게 예. 뭐 1년, 3년 차 때 오는 커리어 사춘기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넘길 수 있는지 조언을 좀 해주시죠. 글쎄요, 방송한 친구들은 항상 여자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고민을 해요. 그 고민이 뭐냐면 이제 결혼하고 이러면서 방송을 좀 오래 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늘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 그게 방송을 표출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서진 씨는 결혼해서도 잘하잖아요. 마인드 컨트롤을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주고. 그렇군요. 예, 좀 그래요. 그런 조언들 그러면 했죠. 일단 멘토 해주시는 분 16분, 17분 추가됐고요. 정민 씨도 한마디 해주시죠. 아, 저도 숨 뽑고 기다려야 되나요? 네, 예. 분들에게. 저는 개인적으로 왜 이제 희극인들이다 보니까 짧고 굵은 한 방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거보다 더 좋은 캐릭터 있거나 이런 걸 하지 않으면 또 이제 밑으로 사장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머리에 지식을 좀 쌓고 가늘고 길게 쓸어도 쓸리지 않는 낙엽처럼 네. 예, 그런 마인드를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정민 씨가 책을 엄청 많이 그럼요, 책 보더라고요. 너무 많이 아니에요, 봐요.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좋죠. 저도 좋은 한마디 네네네. 한다면요. 버텨. 버텨야 되죠. 무조건 버텨. 버텨야 됩니다. 네. 무조건. 맞아, 맞아. 불안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버텨. 뭐 맞아요, 이런 맞아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려봤는데 우리 두 분의 전문가분들께 그러게요. 한번 여쭤봐야죠. 우리 커리어 사춘기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우리 이태진 강사부터. 우선 3년 차 정도 되면은 이 전문성을 인정받기도 하면서 반성 모드도 돌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사춘기라는 게 전문성이 막 이렇게 되면서 좀 이렇게 고루해지는 그 자리에서 좀 머무르는 게 있는데요. 네. 그렇게 하면서 그 지금 멘토링도 나왔지만 그 선배들한테 먼저 조언도 구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커리어의 으뜸은 업무의 전문성인 것 같습니다. 그 업무의 전문성을 하려면 그 각가지 좀 다른 잡생각들은 좀 가지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시아버지가 그 사과 농사를 지시거든요. 네. 사계절 내내 굉장히 바쁘세요. 가지치기를 해야지 그 겨울에, 가을에 아주 달고 맛있는 사과를 결실을 이렇게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 주말할래 여러분들도 그 사춘기를 겪게 되면서 장가지들은 다 가지치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와닿는 말이에요. 자, 그래요. 김희경 그러면- 컨설턴트 그래요. 한마디 우리 해주시죠. 보기엔 6년 차지만 실제로 딱 보기엔 60년 차에 멘토일 것만 그렇죠. 같은. 그런 내공이 있는 내공이 비주얼이 보인다는 있는. 뜻이죠.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봤는데요. 자기 개발을 끊임없이 해라라고 얘기하지만 자기 개발은 일이 아니다라는 말도 나오더라고요. 3년 차 정도 되면 이제 자기 개발, 전문성을 조금 더 깊게 만들기 위한 자기 개발에 항상 박차를 가할 때거든요. 근데 자기 개발이 일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개발을 업무와 연관시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취미 생활이나 건강을 위한 자기 개발에도 좀 노력을 하신다면 다양한 곳에 관심이 분산되면서 업무에 관련된 스트레스나 사춘기를 조금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좋은 맞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여성 관련 취업 정보, 취업 이슈들 알아봤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